안녕하십니까. 무심입니다. 오늘은 2월 19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세월은 유수같이 잘 흘러갑니다. 또 이 세월도, 이 혼란한 이 시국도 세월이 또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은 또 한국사, 또 세계사에 보면은 또 역사의 한 페이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지겠죠.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제가 매일 타고 다니는 하루도 없으면 되지 않는 제 차가 또 뭐 한 15년 되다 보니까 고장이 좀 나기 시작합니다. 크게 고장난 것은 재작년까지 싹 다 고쳐 놓았는데 어제 저 레카차로 견인을 해가지고 저기 대구 쌍용 사업소에 거기 어제 맡겨 놓았습니다. 맡겨 놓았는데 저기 2011년 1월식이니까 살 때는 활부로 새 거를 샀는데 14년 15년 채죠. 그 쌍용의 그 액티어 스포츠카인데 그 5인승 밴이죠. 정말 그 참 실용적인 차인데 세금도 싸고 사람도 승용차처럼 5명 탈 수 있고 또 그 짐칸에 화물칸에 그 뭐 무슨 짐도 많이 실을 수 있는 그 차 아시죠? 굉장히 저는 평생 탈라 그랬는데 죽을 때까지 탈 수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자주 고쳐가면서 타는데 우리나라는 보면 차가 뭐 특히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차가 신차가 생산되고 나면은 한 10년 지나면은 한 15년 좀 돼 가면은 부품이 잘 없어요. 그 어찌 보면 저도 이것이 우리나라에 참 보면은 아끼고 전략하여 가지고 차를 오래 탈 수 있는 그러한 그러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죠. 차를 타는 사람도 또 새 차를 구입하지 않으면은 경제적으로 돈도 아낄 수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독 뭐 희한하게 한 10년만 조금 넘으면 부품이 잘 없어요. 또 무슨 고장이 나도 그 하나 부분적으로 그 부품만 교체하면은 탈 수 있는데 그 전체적인 온통으로 또 갈아야 되고 막 그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제 대구에 아무리 왜 견인을 해야 가느냐 하면은 라제탑 자동 팬이 이상하더라고. 소리가 많이 나고 해서 운전해가 가다가 대구까지는 여기서 한 50km 밖에 안 되는데 장애에서 그것이 운행해 가다가 완전히 더욱더 고장이 나면은 그 자동 팬이 냉각수를 식혀주지 못하면은 엔진이 열 받아 가지고 엔진이 타거나 안 그러면 불이 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망설이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보험 들은 게 있어요. 자동차 종합보험. 거기 전화를 하니까 이제 50km까지는 무료로 견인해주는 그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그래 어제 이제 오후에 4시에 그 대구 서대구에 쌍용 사업소에 거기 이제 맡겨놓고 다행히 부품은 있는데 한 이틀 걸린다 하더라고요. 어제 맡겨놓고 버스 타고 왔습니다. 장애에. 그래서 제가 뭐 활부로라도 새 거를 또 살까 하다가도 요즘 경기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야 뭐 새 차를 활부로 사든지 뭐지 하면 되는데 저래 오니까 내 15만원 보살이 중고차를 한 개 사서 많이 가는데 자꾸 돈이 들어가니까
중고차 그 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고차도 잘 사면은 집 오면 조금 뭐 좋을 수가 있는데, 어차피 뭐 중고차를 갖다가 한 4년 된 거, 4년, 5년, 6년 된 거 사가지고 타도 어차피 중고입니다. 그거 어디가 뭐 이상이 있는지 몰라요. 중고차를 한 6, 7년 된 거 사가지고 타느니 그냥 제가 그 14년 가지고 있은 저 액티아 스포츠카를 차를 수리해가면서 타는 것이 더 낫죠.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14년을 가지고 있은 차이기 때문에 어디에 어떤 부품을 교환을 했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에서도 보면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도 조금 그걸 시정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또 하기야 또 그렇게 해야 또 차를 새 차를 또 많이 팔아먹겠죠. 경제적으로. 그러나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그 경제적으로는 아주 그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외국에는 차가 뭐 10년, 20년 돼도 뭐 부품이 없어 가지고 뭐 차를 못 고치는 차량은 잘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렇다고 합니다. 한 10년, 15년만 되면은 그 부품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알아보고 막 이래요. 저는 또 특히 뭐 우리나라 전국에 걸쳐 있는 그 사업소에 항상 수리를 하러 갑니다. 뭐 지역에 있는 서비스 센터는 가면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 부품도 정품을 쓰지 않고 기술력도 부족하고 또 부르는 게 값이고, 그래서 저는 뭐 항상 뭐 엔진 오일을 갈아도 저는 창녕에 여기 가지 않고, 창녕에는 사업소가 없습니다. 사업소로 하는 것은 공장과 바로 직영하는 업체입니다. 거기 가면 기술력도 최고고 부품도 정품이고 또 가격도 뭐 더 언제가 사기도 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 군 단위에는 그것이 사업소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에 시 단위급 이상은 다 있습니다. 사업소가. 쌍용차 같으면 쌍용 사업소, 또 뭐 현대가 현대 사업소, 기아 사업소, 뭐 다 그런 게 있어요. 현대, 기아, 대우, 뭐 삼성 사업소가 다 있어요. 그 시골에 살면은 그것이 조금 뭐 좀 불편합니다. 대구나 마산이나 뭐 창원이나 서울, 부산 살면은 다 그런 데는 사업소가 뭐 한두 개씩 다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부산은 크기 때문에 한 사업소가 한 서너 개 있을 겁니다. 대구에는 2개가 있었는데 한 군데는 없어지고, 대구에는 그 서대구 사업소만 있고, 옛날에는 동대구에도 있었는데 쌍용 사업소가, 뭐 현대, 기아는 모르겠습니다. 다 있긴 있어요. 시 단위급 이상. 차량 얘기를 제가 좀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대부분 그 차량을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불편을 많이 느끼죠. 왜 차가 뭐 10년, 15년 조금 되면 부품이 그리 귀할까? 또 뭐 고장이 나도 그 아주 단순한 그 부품만 교환하면은 멀쩡하게 쓸 수 있는데, 그 부품에 그 연결된 그 부위를 통째로 갈아야 될까?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정치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도 저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지금 12월 3일 날 뭐 계엄령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약 지금 1월, 2월 2달이 영 넘었죠. 2달하고 한 보름이 지났는데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우리나라 참 정치계 국가 간의 이 세력 다툼, 이것을 이제 어렴풋이 많이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던 심지어 대학생들까지
중고등학생들까지 많이 이제 눈을 떴어요. 그래가지고 저번 주에 토요일 날 또 광주에서 그 뭐 전한길 선생님하고 뭐 그라운드 C 두 분이 가장 큰 그 목소리를 냈는데, 다행스럽게도 광주의 시민들이 약 35% 40%가 탄핵 반대를 지지한다고 여론조사도 나오고 하는 걸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정치계에 저 중국과 북한에 이런 데 무슨 개입된 거 아주 깊숙하게 우리나라에 지금 침투되어 가지고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다 하는 것을 많이 깨달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이것이 숙제입니다. 숙제.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물을 깨끗하게 맑혀야 할까 굉장히 고민을 해볼 문제입니다. 너무나 지금 뿌리가 깊게 요소마다 우리나라 정치계, 군부, 법조계, 뭐 문화계, 예술계, 다 언론계 다 그러한 거대 중국이나 북한 그쪽에 사람들이 다 요직에 다 자리를 잡고 있어 가지고 어떻게 이걸 난국을 극복을 해야 될까?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하고 이 문제를 한번 심각하게 고민도 하고 해결책을 찾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눈을 이제 많이 떠가고 있고 깨달아가고 있고 이 우리나라 현 정치의 심각성을 참 중국이나 북한 쪽에 너무나 깊이 지금 침투해서 요소마다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다행히도 이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젊은이들이고 나이 드신 분들이고 이 심각성을 깨닫고 이제는 한 50% 60%가 그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많이 알아가고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그러고 보면 언론계도 보면은 정규 방송 공영 방송은 전부 다 한쪽 편을 들고 있죠. 아시겠지만 보도를 해도 영상을 갖다가 편향적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고 한쪽 편만 들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유튜브 매체들밖에 없다고 다들 한 목소리로 국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그래 해도 참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뭐 신인균의 국방TV, 그라운드 C, 김채환의 시사이다, 뭐 매일신문, 뭐 애국TV 뭐 많아요. 하경숙의 아침TV, 아포유, 고성국TV, 아주 적극적으로 이 사실을 밝히는 유튜브 채널이 적극적으로 하는 유튜브가 15개, 20개, 뭐 성창경 TV 무슨 한 20개, 30개 될 것 같아요. 그러한 채널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뭐 MBC, KBS, SBS, 뭐 YTN, 연합뉴스, 뭐 채널A,
뭐 JTBC 이런 것도 많죠.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전부 다 그 저쪽 편 아닙니까? 한쪽 편을 들고 있죠, 그제? 국민들이 다 알아버렸어요, 이제. 거의 알고 있어요. 편파적으로 보도를 하고 그런 걸. 채널 A 같은 경우도 저도 그 중립을 지키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꾸 이 유튜브 저런 유튜브 보니까 전문가들을 이쪽에 정의를 지키는 보도를 하는 척 하면서 또 저쪽 편이고 그렇더라고요. 양다리를 걸치고 방송을 하는 거란 또 방송이더라고, 채널 A도 보면. 그래서 이걸 언론이 그 국민들을 귀와 눈을 가릴 수는 순간적으로 있겠지만은 그 오래 가지 못합니다. 지금 방송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전 국민들의 그 1인 유튜브 시대인데 1인 방송 시대인데 외면을 해버리죠. 그래 되면은 그러한 참 아무리 구독자가 500만 명, MBC 같은 경우는 구독자가 MBC, JTBC는 아마 구독자가 500 몇십만 명 됩니다. 구독자 수 뭐 많은 거는 좋은데 아무리 많아도 우리 국민들이 그 방송을 신뢰하지 않고 공정하게 하지 않으면은 그 보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뭐 구독자 수 많고 하다고 해서 그걸 믿고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언론은 신문이고 TV는 구독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 법조계도 마찬가지고 뭐 대법원이나 뭐 헌법이나 공정한 것이 생명입니다. 공정. 어느 쪽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수명이 생명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항상 그 공정하고 한쪽 편에 치우치지 않는 것이 이 법의 심판대와 우리 언론입니다. 언론과 신문과 방송 그리고 우리 그 헌법, 검찰, 경찰은 항상 딱 중앙에 서가지고 조금 더 기울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것은 뭐 철학처럼 딱 진리인데 그것을 등지고 조금 이익을 추구하면서 그런 것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국민들에게 외면을 당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지금 늦지 않으니까 그렇게 가시고 정확하게 이렇게 보도를 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그 5,300만의 우리 대한민국이 그 다른 민족에게 이렇게 나라의 그 정치가 넘어가서 움직여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리 그 우리나라 곳곳에 그러한 뭐 중국이나 북한의 세력들이 다 높은 자리에 요직을 차지하고 있어도 우리 국민들의 그 숫자가 5,300만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지금도 약 40% 50%가 심각한 이런 우리나라의 상황을 알고 있고 알아가고 있고 또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한 그 나쁜 세력들이 척결이 되지 싶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래 가면 우리나라 경제가 자꾸 약해집니다. 약해지고 서로 이런 싸움을 하다 보면은 조금 살만해졌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이 국론이 지금도 찬성 반대가 계속 지금 아직까지 있고, 또 며칠 전에는 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지방 각 대학에서 이제 뭐 시국 선언도 하고 이러는데, 대학생들도 집회를 방송을 유튜브를 보니까 반대와 찬성이 뭐 비슷하게 나오고 이래요. 그만큼 이게 지금 그러한 그 세력들이 대학가에도 많이 이렇게 자리 잡아가지고 그 선동이 되어 있고 세뇌가 되어 있고 물들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생들도 그 바르게 눈 떠야 됩니다. 뜨고 참 그러한 그 나쁜 세력들은 처음에는 선동을 할 때 언론으로 이렇게 선동을 하지만은 그것이 잘 안 먹힐 때는 언론 선동으로 또 두 번째 공약을 돈으로 합니다. 돈으로 두 번째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만일에 이제 그렇게 선동이 돼 가지고 이 나라의 이 구도가 바뀌어 버리면은 그 반대입니다.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있는 돈까지도 다 강제적으로 빼앗아 가는 것이 저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참 오늘 아침에는 엊그제부터 계속 또 춥죠. 어제 아래가 우수지만은 봄 기운은 완연하지만은 마지막 추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힘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가만히 보니까 이 여론을 들어보면은 사람마다 소리를 들어보면은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저도 사실 그랬어요. 하도 정치인들이 여야가 서로 싸움질이나 하고 그래서 관심이 없었는데 요번 이런 사태로 인해서 저도 이렇게 많이 알았고 우리나라 온 국민들이 요번 이 뭐 계엄령 이 사태로 인해서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던 뭐 학생들이고 일반인들이고 이 실체를 낱낱이 이렇게 이제 많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참 이것이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홍콩처럼 그렇게 이 나라가 완전 그 전복이 되어 가던 것을 요번 사태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 계명을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눈을 떴고 관심을 가지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참 불행 중 다행이다. 어쨌든 우리가 참 이렇게 지금 어렵지만은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선동이 되지 않고 돈에 매수되지 않는 사람들이 숫자가 절반이 넘고 또 자꾸 그것을 또 실체를 깨달아가는 국민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서 힘드시겠지만은 우리나라 온 국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침묵하지 말고 열심히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많이 틈틈이 보시고, 뭐 아시겠지만 뭐 정규 방송은 이제 뭐 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신문이고 방송이고. 저도 가끔 유튜브에 이제 방송을 보면은 전부 다 한쪽 편만 들고 유리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송은 아예 보지 않아야 되겠구나. 유튜브 방송만 보지 정치계를 보고 싶으면은 뭐 신인균 국방TV, 김채원의 시사이다, 그라운드C, 고성구, 뭐 성창경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 채널이 한 20개, 30개 됩니다. 채널이. 우리가 정규 방송 보면 고작 해봐야 뭐 6, 7개밖에 더 됩니까? 그 숫자로도 못 이깁니다. 유튜브 방송을 구독자가 제가 아무리 많아도 그런 시대를 빨리 알고 정신을 바짝 차리기 바랍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있던 우리 정규 방송, 공영 방송 매체와 신문들, 조중동,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뭐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전과 같이 한 10년 전, 15년 전과 같이 우리나라 국민들끼리 잘 이렇게 예전처럼 뭉쳐가지고 동방의 여의지구, 조용한 아침의 나라. 우리나라가 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사계절이 뚜렷하고 사람들이 정이 많고 또 머리가 좋고 산 좋고 물 좋고. 저는 뭐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외국에 한번 여행을 나가 본 일이 없습니다. 뭐 이것이 뭐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외국에 특히 또 제주도도 한번 안 가봤습니다. 제주도도 우리나라인데 섬이지만 그렇지만 저는 뭐 죽을 때까지 외국에 뭐 한번 볼 일이 있어서 혹은 여행 삼아서 갈 일이 있을란가는 모르겠지만 저는 외국을 가고 싶다, 제주도에 여행을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가장 산 좋고 물 좋고 사람들의 인심이 좋고 정이 많고 머리가 좋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이 있어서 좋고 우리나라가 최고 좋은 나라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 안 나가봐도 가고 싶다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저는 훤하게 이렇게 의식의 눈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뭐 외국이 뭐 어떻고 개사도 삼면이 바다로 다 있기 때문에 약 1시간만 가면은 동해 바다도 갈 수 있고 한두 시간만 하면 남해 바다도 갈 수 있고 서해 바다도 갈 수 있고 또 산을 강 좋은 데 가려면 한강, 낙동강, 금강, 뭐 동강, 섬진강 다 갈 수 있고 또 산에 좋은 산을 또 가고 싶다 하면 뭐 설악산, 지리산, 태백산, 뭐 두련산 얼마나 더 산이 기상이 좋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저는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또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만나기 어렵고 만나가지고 내 공부를 이루면은 이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는 이 부처님 법을 또 만났고 불법을 만나서 그 깊이 진리를 그 가치를 또 깨달았고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 사람은 이러한 진짜 실체를 깨닫지 못하면 자꾸 이 무엇을 부러워합니다.
외국에 나가고 싶어 하고, 외국에 나가면 그거 뭔가 뭐 특별한 것이 있는가 싶어 하고, 뭐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자기 것이 더 좋은 줄도, 귀하고 좋은 것인 줄 모르고 자꾸 남의 것을 부러워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더 큰 보배고 가치 있는 것을 모르고, 그것이 이제 이 세상 만물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 지혜도 없고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찌되었든 영상이 조금 길어졌는데, 우리가 참 실체를 깨닫고 원인을 또 깨닫고 그리 하면은 다 우리가 참 해결할 그 길이 보이고 해결할 수가 또 있고, 원인을 알았으면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고 노력을 또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침에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머지않아 또 꽃피고 새우는 또 춘삼월이 봄이 곧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엊그제 우수가 지났고 또 며칠 있으면은 3월 5일입니다. 3월 5일은 양력으로 또 경칩입니다. 땅속에서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나온다는 경칩이고, 벌레들이 각종 그런 따뜻한 경칩이 되고 우수가 되어서 꽁꽁 얼은 땅이 풀리고 녹아서 촉촉하게 또 물기가 생기고 나무에 싹이 돋아나고 땅에는 쑥과 냉이, 두릅, 모든 것이 이렇게 새 생명이 이렇게 돋아나듯이, 을사년 봄에는, 춘삼월에는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마음에 참 엉어리지고 불안하고 꽁꽁 얼어붙었던 이런 마음의 근심과 걱정들이 봄에 눈이 녹아내리듯이 녹아가지고 물이 철철철철 흘러가지고 그 물로 씻고 닦고 밥도 해먹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그 시간이 곧 을사년 봄과 더불어서 빨리 빨리 되기를 간절히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마치겠습니다.